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는 일에 매진하던 한의사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많이 만나 상담과 봉사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의 위험을 알게 됐다는데요. 가스라이팅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거리에서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버스킹을 하는 주인공을 만나 가스라이팅의 위험에 대해 들어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뭉친 원주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꿈꾸는 나무. 중증 발달 장애인이지만 어엿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소박한 일상을 꿈꾸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전시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유정을 다룬 뮤지컬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봄, 동백꽃 등 김유정 작가의 작품을 무대나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들은 많았지만 김유정 작가를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리는 뮤지컬은 이번이 최초. 강원 도립극단의 연습 현장을 찾아가 뮤지컬 유정이란 어떤 작품인지 미리 엿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아마 다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자,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에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해준 기틀이 된 날이 바로 42년 전 오늘입니다. 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선인들의 희생정신 또한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수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때 그분들의 남긴 그런 소중한 우리 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의 의무는 기억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오늘 같은 날 한번 되짚어보고 또 기억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은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친구 추가하시고 재미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석 씨는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스라이팅,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접하게 된 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좀 안 좋은 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 가평 계곡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인 그 남편께서도 그 가스라이팅 피해자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단어지만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맞습니다.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변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당하고 또 고통받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심리를 이용해서 상대의 그런 정신을 지배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이런 힘, 이런 무서운 힘을 갖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스라이팅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분을 만나볼 텐데요.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제가 만나볼 주인공은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상담을 해주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펼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오늘 들은 게 없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단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의 심각성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주인공. 대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실까요?
아니 근데 오늘 상담하는 분 만나러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럼 보통 심리상담센터나 뭐 가정의학과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 코끝에 맴도는 진한 한약 향기. 여기 아무리 봐도 한의원이거든요. 오늘 드디어 지친 전호준 리포터를 위한 한약 특집.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 보실까요? 이런 일이 다 있어. 왠지 김칫국 한 사발 들이키고 출발한 전호준 리포터가 찾아간 곳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의 주인공을 좀 만나러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명 버스킹하는 한의사 안영남 씨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그냥 영락없는 평범한 한의원 모습 그 자체인데요. 한의원과 가스라이팅이라 좀처럼 풀리지 않는 궁금증. 여느 병원과 다름없이 환자 진료에 바쁜 원장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오늘 뭐 몸에 문제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상담하는 분을 좀 만나러 왔거든요. 예. 선생님이 상담하는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걸 상담하시죠? 주로 알코올 중독하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요? 한 30대 남성이 또래 부부에게 무려 7년 동안이나 감금과 협박,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가득 찬 종이들, 청소기 돌리기, 빨래와 신발장 정리. 30대 남성 박모 씨가 자신을 감금한 여성 정모 씨의 지시로 해야 할 집안일 목록을 적은 겁니다. 살기 싫고 지옥이었는데 노예처럼 대하고 화인처럼 대하면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저도 그 고통을 많이 겪었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해지 사건으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검색해 보니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다 맞더라고요. 정신과 교과서나 어떤 자료에도 볼 수 없는 자료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도 당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방송이나 책에서 나오면은 교묘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서 내 마음대로 지배 통제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전문가들에 나와서 이렇게 패널들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그 이은혜 사건이라든지 고유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구나. 근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는,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받고 있지 않나는 그런 성향도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행히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떤 큰 한의사람 본업을 두고도 무료 상담에 매진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돼서죠. 대뇌 전두엽이 마비.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자살하고 이런 과정 모습들을 옆에 평생 두고 지켜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너의 고통을 매일매일 즐기고 싶어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요. 진짜 목표는 내 옆에 두고 화분 보듯이 너의 고통을 즐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걸리나요? 시달리는 사람들은 주로 남을 배려하거나 또는 뭔가 복잡한 문제에 자기가 직접 끼어들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어떤 게 파탄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양보해서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걸려듭니다. 숨진 남편은 이은혜로부터 가스라이팅, 즉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은혜의 남편 고 윤모 씨는 혼인신고 후에도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있는 돈을 전부 이은혜에게 보냈습니다.
문제의 사건 당일 남편이 다이빙하지 않으면 자신이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이와 학력,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모습. 상대의 심리를 조종해 도구로 이용하는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의 폐해를 알리고 돕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주인공. 이렇게 앉아서 환자들 진료보시고 약 좀 지어주고 그게 사실 돈 벌기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알려야 되겠다. 나도 모르다가 서예지 사건을 통해서 겨우 벗어나게 됐듯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리는 거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캠페인하는 겁니다. 진료를 모두 마치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는 원장님. 그런데 그가 챙기는 건 기타 아닌가요?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계신 걸까요? 보면 볼수록 궁금증을 자아내는 주인공. 아니, 지금 원장님께서 기타를 들쳐매고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딜 가신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그가 도착한 곳은 강릉의 번화가인 중앙시장 옆 월화거리입니다. 입간판도 세우고 왠지 무대를 세팅하는 모습인데요. 설마 여기서 캠페인? 아니, 원장님. 네, 오셨어요. 아니, 여기서 무슨 버스킹을 하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예방 캠페인 하기 위해서 버스킹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4년 전에는 알코올 중독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4월부터는 가스라이팅으로 변경했습니다. 주말이면 늘 이곳 월화거리에 나와 버스킹 공연을 펼친 지도 벌써 10년째. 알코올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버스킹은 이제 가스라이팅의 폐해를 알리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나면 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마음에 병을 얻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시작한 버스킹 공연. Cannot wait. I'm your friend and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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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isten to 이렇게 나와서 버스킹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뭐라 하시나요? 많이 좋아하시죠. 뭐 박수도 쳐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 가스라이팅이 더 궁금하다고 뭐 프린트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가면 그 정보를 알 수 있냐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제가 이 버스킹하고 캠페인하는 보람이 가장 크죠. 그리고 고통받는 분이 혼자가 아니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어려움 받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숨거나 특히 자기 탓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더욱더 깊은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극복해 나가자 말하는 안영남 한의사. 그의 진심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다 함께 행복을 찾아 나서는 희망의 끈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한의사시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절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봉사입니다. 이건 정말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맞아요. 하실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이 무서운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같이 극복해보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목표를 꼭 이루고 싶으신 이 열정이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네. 인터넷에 이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카페도 운영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네네네. 혹시 정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카페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거듭날 수 있게 같이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가 바로 또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 5월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민들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좀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용석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평범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공을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가득한 5월. 평소 예술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은 저에게 누군가 전시회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야, 색감이며 구도며 뷰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낸 게 여러분, 제 눈높이가 펜트하우스 102층 작품 보는 눈이 퐁퐁 까다로운 눈높이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겠습니다. 야, 거의 피카소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면요. 이 작품의 주인공분들, 아무래도 여기 계신 이분들인 것 같아요. 딱 제가 관상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자, 이분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모르겠네요. 몰라요? 주소만 보세요. 5월의 햇살만큼 따뜻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고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원주의 한 공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수업 시작하시는 거예요? MBC. TV에서 저 보셨어요? 노력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걸 김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노란색은? 맞아요, 단무지. 역시 선생님 대단해요. 어설프지만 차분하게 수업을 따라가는 주인공들. 비누를 만드는 동안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고 오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련한 수업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원주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꿈꾸는 나무의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민트색이 된대요. 민트색. 2년을 함께 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원장님이 이제 꿈꾸는 나무를 하시면서 친구들과 같이 공예 수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연이 돼서 시작이 된 거죠. 발달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는 날을 꿈꾸며 맺은 인연이 벌써 15년. 자, 이제 잘 지금 뜨겁진 않는데, 조금 더 식으면. 자, 뜯어보세요. 그래도 식으면.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그동안 쌓인 시간은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던 평범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강렬한 눈빛. 언니 박수 쳐줘요, 박수. 과연 우리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반응을 받아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오늘 내 촬영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난감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이명숙 원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취지가 이런 거였구나. 별탈 없이 수업을 따라하고 하나의 비누를 완성하는 소박한 이 하루를 위해 긴 시간을 노력해온 발달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 비누가 굳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 저와 하늘 언니처럼 발달 장애인은 관계가 굳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역사회와 발달 장애인들이 동행하기 위한 꿈꾸는 나무의 시간은 지금도 자라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지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꿈꾸는 나무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감사해요. 오늘 수업에서도 최선을 다한 주인공들. 안녕. 매몰차게 돌아서가는 하늘 언니. 하지만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의 시간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원주시 보건복지타운에 위치한 꿈꾸는 나무. 선생님, 발달장애인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센터를 여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희 꿈꾸는 나무가 2002년도에 원주시 장애인 부모회가 주축이 돼서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처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여느 사람들처럼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제 노력하고 또 가족도 가족 그 자체로서 개인의 삶을 꾸릴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족 기능 강화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운영 시설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당한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소박한 하루를 보내는 성인이 되길 꿈꾸며 설립한 꿈꾸는 나무. 어린이였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발달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함께 활동 중인데요. 이거 제 거예요? 문자로도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세요. 진짜로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세요? 많이 딱 맞아요, 간이. 이야, 커피 완전 잘 타시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심히 저를 살피는 눈빛. 딸 있어요? 딸이요? 딸이기엔 좀 젊지 않아요? 얼마나 예뻐요? 엘사. 네. 엘사 같아요? 네. Let it go, let it go. 카페 운영도 척척. 여럿이 함께 눈빛을 교환하고 마음을 나누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공간. 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심리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들을 위해 얼마 전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심리 안정실도 마련했습니다.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분들에게 누구보다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좀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지지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역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을 만나신다면 조금 한 템포 한 호흡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배려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꿈꾸는 나무. 최근에는 그 결실로 꿈꾸는 나무 주인공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공예품과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왜 하필 이 꽃을 찍었어요? 이 꽃이 눈에 들어와갖고 제가 찍은 거예요. 이 꽃이 눈에 들어와서.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황내향이라고 이름이 황내향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 꽃. 얘가 예뻐요? 제가 예뻐요? 선생님이 예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볼 때 저를 생각하면서 찍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속도는 느리지만 자신을 가꾸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는 꿈꾸는 나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 물을 주고 긴 시간을 기다려주듯 우리 사회도 이들에게 시간과 응원이라는 물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의미 깊은 전시회인데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머, 언니! 어머, 피디님! 어머, 이거 지금 잡혔어요? 웬일이야? 어머, 피디님! 어머,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이런 기분이구나. 야,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 언니는요, 일단은 핑크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나이는 36살. 그리고요, 성격은 처음에는요, 밀당을 좀 하세요. 사실, 그러나
그 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좋아도 싫은 척.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사람의 손길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언니라는 거. 아 언니 사랑해요. 고즈넉한 향기로. 네, 우리 박경윤 리포터의 유쾌함이 네, 우리 꿈꾸는 나무 주인공들에게 통했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막 주입식으로 막 네. 꽃을 나를 위해서 찍은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네. 와락 앉는 모습 보니까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이 화면을 보다 보니까 전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겼는데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일단 네. 사진 작품들이. 그 이유인즉슨 이 대부분의 사진 작품들이요. 원주 청소년 사진 공모전에 입선된 대단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네. 공예품들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 보이죠. 전시된 비누 공예품, 또 도자기 공예품들은 판매가 되고요. 네. 그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쓰일 예정입니다. 자, 이번 전시회는요. 31일까지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훈련이나 뭐 이런 거에서 힘든 건 또 없어요? 네. 다 괜찮아요? 네. 빠르게 탈 때가 가장 재밌어요. 눈빛 확실하게 그래 잡아먹으란 말이야 심판. 냉정하게 끝까지 잡아. 그래 또 들어가. 괜찮아 또 들어가. 세판 타프로가 곧 저의 삶인 것 같아요.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3, 6, 5, 파이팅!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방송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일상 뭐 재미난 사연 같은 거 맞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방송과 관련 없어도 되는 거죠? 맞아요. 혹시 뭐 네. 생일이다, 축하를 받고 그렇죠. 싶다 뭐 그런 하시면 거. 저희가 축하해드리니까 네. 네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맞아요. 남겨주시기 명수 씨 바라겠습니다. 이거 옷 얼마 주고 사셨어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주로 떠나볼 텐데요.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출신 노동자들이 휴일을 맞아서 장애인 집안 청소에 네.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럼 그 옥상 청소하고 옥상에서 내려가는 계단하고 수도가까지 해서 세 분이 이렇게 청소 솔로 이 솔로. 휴일 오후 이주 노동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크도 좀 청소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밀란 선생님하고 이거 같이 들고 가실 분. 청소 도구를 준비하는 걸 보니 청소를 하러 가는 모양인데요. 저도 같이 갈게요. 노동자들이 향한 곳은 전주시의 한 주택. 좀 외부를 좀 치울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수도가 없어서. 집 주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빗자루도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겨우내 방치해 두었던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여럿이 함께하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올해부터 모임을 만들어 장애인 집 청소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휴일에
쉬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집안의 묵은 때를 청소하니 더욱 각별하다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하듯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쓸고 닦는 봉사활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기쁘다니까 마음도 기쁘한 것 같아요.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 커피 드시래요. 감사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꿀맛이죠. 이렇게 봉사하니까 재미있어요. 친구들하고 함께 이렇게 장애인들 집에 와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 시간이 지나서 너무 재미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장애들 대 이런 활동이 있으면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 자조 모임을 하면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프로그램을 이주 노동자분들만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고 가는 수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사회하고 소통을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원봉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어요. 전주시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는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이 함께하는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렇듯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단순히 우리 사회에 왔다 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라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이제 음료수 한 잔씩 드시게요. 날이 많이 덥네. 예, 여기 저기 많이 사왔으니까요. 같이 좀 드시게요. 땀 흘린 뒤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물처럼 달디란 시간. 도움을 준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합니다. 어떻게 소장님 청소한 거 마음에 드세요? 네, 아이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또 열심히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막 내 집이 아니니까 대충대충 해줄 줄 알았는데 막 내 집처럼 막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박수. 우리 사람을 위해서 박수.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뭔가 좀 도움 받을 건 없을까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도와주고 도와주는 거 마음으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 나중에 또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좀 알려주세요. 진짜요? 아우 제가 꼭 큰 뭐 복을 받는 양, 네, 아주 너무 기분 좋게 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어디 청소할 거냐면은요. 자, 5월 22일이고요. 청소를 마친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 봉사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시설에서 사시다가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은 이웃과 만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앞으로도 더 이런 일 생기면 더 가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시간 있을 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모아서 또 다음에도 또 이렇게 도와주는 거 또 기대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 그닥 좋지는 않은데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더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보다 사실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한국 사회의 수치는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대시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기여하고 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저희 자조 모임은 네팔뿐만이 아니고 캄보디아 분들도 자원봉사로도 맞추셔가지고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자 우리의 이웃인 이주 노동자들. 내 안의 편견을 걷어내고 마음을 활짝 연다면 세상은 좀 더 환하고 밝아지지 않을까요?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춘천을 대표하는 소설가 하면 김유정 작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용석 씨는 혹시 김유정 작가님의 작품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작품이요. 학창 시절에 배웠던 작품 중에 김유정 작가 2개가 생각납니다. 봄봄, 네. 동백꽃. 네. 두 작품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용석 씨처럼 김유정 작가님의 작품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김유정 작가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 김유정 작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공연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았던 그의 29회. 짧은 삶이지만 민중과 함께 봄을 꿈꿨던 찬란한 이야기. 뮤지컬 유정 봄을 그리답니다. 시내 곳곳에선 그의 소설을 향한 시민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 동백꽃을 든 점순이는 가장 사랑받는 여주인공이죠. 요즘 강원 도립극단에선 김유정의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작품일지 살짝 엿보러 찾아갔습니다. 아마 점순이가 나오겠죠? 이쁜이도 볼 수 있을까요? 유정,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입니까? 누구시오? 세상은 나를 영가의 유정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김유정이고 대신 현실을 살아가는 김유정, 그리고 이미 죽고 나서 이승을 떠돌고 있는 영가의 유정에서 같은 김유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유정의 소설을 각색한 연극일 줄 알았는데 김유정 작가가 주인공이라고요? 그것도 둘씩이나? 김유정과 관련된 공연들은 그동안 소설을 각색해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많은 공연 예술인들이. 그런데 소설을 각색하는 것은 김유정의 소설이 단편 소설들이기 때문에 이 김유정의 예술 세계를 그대로 온전히 공연으로 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유정의 소설이 있게 한 김유정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객들과 함께 김유정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김유정의 인생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연극으로 탄생한 그의 작품들, 그렇다면 그걸 쓴 원작자의 생애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두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같은 듯 다른 두 유정.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작품 안에서 영가의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 좀 잘 들어. 제가 하는 말들을 거의 이제 작품 안에서 하나도 제대로 듣지 않거든요. 정말 그런지 비디오판도 들어갑니다. 명심하시오. 그러니 유정, 다시 일어서시오. 금병을숙의 이름으로. 고생 많았다. 나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저도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아마 공연을 보러 오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제 그 후에 결국에는 그래 너 덕분에 더 좋은 길 갈 수 있었는데 말 안 들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배우의 연기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창단된 강원 도립극단은 창단 8년 만인 2020년부터 해마다 배우 단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도 7명의 3기 배우 단원들이 뽑혔는데요.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도립극단의 배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번 무대에도 오를 거고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서 무대에 서는 게 너무나 재밌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이 너무 재밌어서 연극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도립극단에 지원하게 됐고 지금 도립극단에 합격해서 다양한 선배님들과 동료분들과 함께 해서 지금 재밌게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 생활이 끝나기 전까지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배우는 누워있는 활자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누워있는 활자를 확 제가 일으켜 세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관객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신이 절로 나는 연습 현장. 배우들뿐만 아니라 기획자와 스태프들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도립극단이기 때문에 가지는 사명감도 남다르다는데요. 저희들은 도민을 문화예술로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에서 우리 또 이제 한 축이 분명히 저희 도립극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우리가 이제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18개 시군에 골고루 좀 가서 관객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좀 다양한 곳에서 저희 도민들과 함께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네.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강원 연극계를 이끌어온 거장 김경태 배우. 오랜 세월 무수히 많은 무대에 섰던 그에게도 이번 작품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김유정 그 작품을 춘천에 와서 처음 봄봄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때도 이 장인 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5살 때인데 요번에 또 그 바로 장인 역을 75년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되네요. 만에 또 장인 역을 맡아서 그때 젊을 때 기억은 잘 아사무리하게 나지만 상당히 감회도 있고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만든 무대, 이런 멋진 작품을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강원 도립극단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수어와 자막을 함께 보여주는 배리어 프리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뮤지컬도 배리어 프리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배우들은 어쨌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된 정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배리어 프리가 함께함으로써 사실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그건 역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 도립극단에서 배리어 프리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배리어 프리 공연을 일반 대중과 함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유정 봄을 그리다 살짝 들여다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930년대. 청년 유정은 시련의 상처로 마음을 다치고 지독한 병마로 몸까지 무너져갑니다. 살고 싶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살고 싶다는. 스스로를 나약한 글쟁이라 책망하는 그의 앞에 영가의 유정은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가슴으로, 이 썩은 가슴으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유정의 과연 유정은 그토록 바라는 30번째 봄을 볼 수 있을까요? 관객은 연극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연극극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무대를 함께 느껴주실 때 강원도립극단의 연극도 함께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극단 유정 봄을 그리다. 유정 봄을 그리다. 많이 와주세요. 소설가 김유정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우리가 몰랐던 김유정 작가의 또 다른 얼굴을 강원도립극단의 공연으로 만나보세요. 자, 2명의 김유정이 등장하는 아주 신선한 뮤지컬입니다. 아무래도 김유정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러면 점순이는 빠지는 건가요? 점순이요? 네.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네. 점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얄미운 점순이의 아버지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김유정과 소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공연장에서 네네. 사실 소설 속 인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요. 공연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다. 자, 이번 주 금, 토, 일 춘천 지역 공연을 시작으로 속초, 강릉, 태백, 정선, 영월 그리고 삼척까지 도내 곳곳에서 이게 순회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도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권희님, 저도 가평 계곡 사건 뉴스 보고 진짜 개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선 안 될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도 좀 조심합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메시지는요. 가스라이팅 무서운 단어인 줄 미처 몰랐어요. 다시 한번 저의 생활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정보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주말에 버스킹 한번 보러 가야겠어요. 좋은 일까지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감사의 인사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사연이 이어집니다. 경윤 씨 참 보람된 곳을 다녀왔습니다. 커피 맛 어땠나요?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따뜻하네요. 맞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앉는 모습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몽희님 꿈꾸는 나무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씨랑 최송화 씨, 백일홍 씨를 사서 쭉 심었는데요. 아버지는 그 씨를 심는데 여러 도구를 챙겨 오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시골 가서 보니까 세 줄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기대 많다. 해바라기, 채송화, 백일홍 세 줄로 심으셨네요. 너무 귀엽네요. 고개를 빼꼼히 이렇게 내밀고 있었다니. 다시 가면 어느 정도 자라 있는지도 저에게 꼭 한번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영희님 안녕하세요. 제가 식용달팽이를 키우려고 얻었는데 달팽이가 낮에는 쭈그려 있고 비실비실대는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고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식용달팽이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달팽이는 키워봤습니다. 그 달팽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손 대면 다시 들어가고. 너무 신기해서 귀엽죠. 하루 종일 달팽이랑 놀았던 기억이 함부로 만지면 납니다. 안 될 텐데 네네. 아마 식용달팽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저희보다 영희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 꼭 잘 키워서 비실비실되지 않고 건강한 식용달팽이로 거듭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희님 사연이 이어집니다. 광명수 언니 옷 너무 예쁘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석 씨가 아까 아무런 사연 다 보내도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보낼 게 없으셔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봐도 오늘 아주 잘 어울리시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신경 많이 쓰셨나 봐요. 네. 오늘 의미 있는 날이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감사평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저희는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